네, 반갑습니다. 동서대학교 게임학과 이동훈 교수입니다. 게임 AI 프로 강독 네 번째 아티클, Behavior Selection Algorithm and Overview. 오늘은 고프라는 Behavior Selection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AI 프로 1권의 섹션 2 아키텍처 네 번째 내용이죠. 이 아티클은 Behavior Selection 알고리즘에 관련된 대략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아티클입니다. 이전에 유한상태 기계, 계층적 유한상태 기계, Behavior Tree, Utility System 이 네 가지에 대해 살펴봤고요. 4.6 Goal Oriented Action Planner가 오늘 다룰 주제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자, 이 4.6 Goal Oriented Action Planner가 보이시죠? 자, 여기서 실제 다루는 내용이 한 장, 두 장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엄청 간략하게 이번에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가지고 사실 고프를 완전히 이해하기는 좀 무리가 있죠. 이전에 여러 알고리즘들도 사실 그렇게 추상적으로 제가 다루었었는데요. 그 이유는 전에 강의에서도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그 뒤이어서 그 각각 알고리즘들이 아주 구체적인 레벨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아티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재 아티클에서 소개한 내용의 범위를 벗어날 필요가 굳이 없다라고 판단했는데요. 고프는 상당히 유명하고 그리고 좀 재밌습니다. 재밌고 흥미로운 액션 플래너 셀렉션 알고리즘인데, 행위 셀렉션 알고리즘인데 불구하고 이 게임 AI 프로 시리즈에서는 이 고프를 좀 전문적으로 구체적으로 다룬 아티클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한 2개, 3개 정도 수준으로 아주 오늘은 추상적인 레벨에서 설명할 것이고요. 좀 더 구체적인 레벨까지 내려가서 아티클들을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이제 다른 자료들까지 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구현단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고프가 나온 김에 한번 파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일단 이름이 Goal Oriented Action Planner라고 하고요. 이것을 줄여서 우리가 첫자를 따서 고프라고 부릅니다. 고프라고 부르죠. 자, 특징이 보면 이게 Goal Oriented라는 말이 먼저 등장하죠. 그렇죠? Goal 하면 어떤 목표, 목적 이렇게 번역될 수 있을 건데요. 목적 지향적인 어떤 행위, 액션을 플래닝한다, 계획한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계획기입니다. 계획기.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계획하는 플래너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 종류나 비헤비얼 트리 같은 BT하고는 좀 어프로치도 다르고 동작하는 방식도 좀 많이 좀 달라요. 상이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갖다가 한번 자세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목표라는 단어랑 플래닝을 한다라는 이 두 단어를 갖다가 좀 주의 깊게 살피시면 좋겠어요. 고프는 제프 홀킨이 2005년 Fear라는 게임에서 처음 적용했고요. 제프 홀킨이 만든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링크된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요, 제프 홀킨이 MIT 미디어랩에 있을 때 이제 만든 Goal Oriented Action Planning 고프라는 고프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고프가 뭔지, 그리고 제프 홀킨 스스로가 만든 고프에 대한 여러가지 자료들, 그래서 GDC 2006년도에 아주 유명한 논문이죠. 3State and Plan이라는 피어에 적용한 고프에 대한 논문이나 그 다음에 발표했던 슬라이드, 파워포인트 자료 같은 것들도 다 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고프에 관련된 리소스들도 여러가지 자료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프가 실질적으로 구현된 구현 자료들도 제공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뭐냐면 Fear에서 실제 쓴 SDK, 여기서 AI 소스 코드가 다 무료로 공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GP 고프 해가지고 제너럴 퍼포스 고프 브람스톡이 만든 오픈소스와 리고프라고 해가지고 C샵을 만든 겁니다. 이것은 유니티 3D에서 동작할 수 있는 코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프가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고 한번 구현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코드들을 한번 분석해 보시면 보다 확실한 이해가 될 거고요. 제가 가능하다면 이 코드 괜찮은 코드 하나를 분석하는 강의를 또 별도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프 아키텍처를 사용한 여러 가지 게임에 대한 소개, 자, 관련된 유사 리소스들도 고프가 소개되었던 책들도 마찬가지로 이 고프 페이지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보통 고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페이지 통해서 자료를 얻거나 공부를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페이지 한번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저스트 코즈 2나 최근에 툼라이더나 섀도우 오브 워 등 현존하는 어떤 상업용 게임에서도 뭐 유한 상태 기계나 비헤비얼 트리, 행동 트리의 대안으로서 고프는 실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우에는 고프를 사용했던 어떤 그런 자료나 고프를 소개한 자료도 사실 번역된 자료를 참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가 좀 귀한 자료가 될 수 있는데 고프가 상당히 해외에서는 의미있게 많이 다뤄지고 있는 알고리즘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고프의 기원은 스트립스라는 어떤 알고리즘이 기원입니다. 이게 스트라이프 또는 스트립 뭐 그렇게 읽기도 하는데 이 약자가 스탠포드 리서치 인스티튜트 프로블럼 솔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소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블럼 솔버로서 개발되었다. 자, 이게 약어로 이제 스트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상당히 오래된 기술이에요. AI 기술 중에서 이게 아카데믹 AI에서 만들어진 기술이고요. 1970년대 제가 기억하기로는 1973년으로 기억하는데 AI 아주 초창기에 로봇의 어떤 행동을 갖다가 정의하는데 사용되었었던 방식으로 어떤 접근 방식으로 쓰였던 알고리즘입니다. 대표적인 초창기 AI 플래닝 알고리즘이라고 알려져 있죠. 어떤 뭔가 계획하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련의 절차들이 필요한지를 계획하는 알고리즘의 유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임 경우에는 게임 디자이너가 되겠죠. 어떤 설계자가 어떤 행동을 해라는 목표를 일단 주어요.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련의 절차들을 갖다가 거치면 이 목표에 도달할 것인가를 갖다가 찾아내는 거죠. 자, 일련의 절차라는 것은 고프에서는 하나의 액션이라는 단위입니다. 행동이죠, 행동. 자, 그럼 우리가 뭐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어떤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실행하면 이 목표에 달성할 것인가라는 이 행동들, 액션의 리스트들을 갖다가 찾아내고 그 액션 리스트를 실행 가능한 액션의 리스트를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플래너가 바로 스트립이고, 이 스트립 알고리즘을 거의 그대로 사용해서 게임에 사용한 게 고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제일 필요한 것은 고프에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이게 골이죠. 골. 문제라는 것은 결국 목표, 골이라고 주어진 문제인데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게임 세상이 동작하는지에 대한 어떤 명세, 묘사, 자, 이거 가지고 목표에 도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게임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게 고프에서는 액션이란 말로 정의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태가 어떤 행위가 되겠죠. 행위. 예를 들어서 우리 NPC가 총을 들고 플레이어를 갖다가 대치한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이때 뭐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우리가 총을 쏜다를 통해서 우리가 플레이어를 죽일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여기서 주어진 게 뭐냐면, 입력으로 주어진 게 플레이어를 죽여라.
플레이어를 죽여라 라는 게 뭐로 동작하냐면 하나의 골로 동작합니다. 그러면 이 골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이 뭐냐면 바로 총을 쏘는 거죠. 이 총을 쏜다는 게 뭐냐면 바로 지금 말한 액션입니다. 이 액션을 통해서 골에 당도하게 되는데요. 액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일단은 총을 쏘아서 죽잖아요. 액션의 결과가 있겠죠. 자, 우리 결과를 갖다가 이펙트, 자, 결과. 그리고 이 액션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프리컨디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경우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자, 전제 조건이 뭐냐면 총을 가지고 있느냐, 총을 가지고 있다. 자, 만약에 총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비로소 슛이라는 총을 쏜다는 액션을 발동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액션에서 되게 중요한 사항들이 지금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프에서 중요한 문제를 푼다는 것, 결국은 어떤 골이 존재할 때 이 골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액션이 필요하고요. 자, 이 액션에는 뭐가 붙어 있느냐? 이 액션이 발동시킬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는 것과, 자, 이 액션 발동의 결과로 나오는 결과, 효과, 이펙트, 이 세 가지가 3대 요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액션은 하나의 액션으로 그냥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가지 액션의 리스트의 형태로 액션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총을 가지게 만드는, 그렇죠, 어떤 행동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인벤토리에 총이 있느냐라는 것을 검사를 한다든지, 뭐 총을 사야 된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1년에 이런 그 프리컨디션을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에 프리컨디션을 만족하게 만드는 또 다른 액션이 이렇게 체인처럼 연계되어서 문제는 해결되어 갑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의 리스트, 가능한 액션 리스트가 있다. 이것은 상태를 변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상태의 변화가 뭡니까? 플레이어가 살아있다가 죽는다라는 상태의 변화가 되겠죠. 그리고 각 액션이 사용되기 이전에는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고요. 액션에 따른 효과, 이펙트가 있습니다. 액션에 대한 효과가 바로 이 상태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고프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요소입니다. 그 외에 뭐가 존재하느냐면 이 게임이 주어진 세계의 초기 상태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나는 현재 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자, 이게 나의 상태죠. 액션의 어떤 월드의 상태죠. 나는 적이 보인다. 자, 이것도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유한 상태 기계에서의 그 상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월드를 레프레젠테이션, 묘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어떤 각각 개별 오브젝트나 어떤 상황들을 어떤 상태로 표현하고, 그 상태가 현재 뭐 불인형으로 그런 상태에 처해져 있다, 아니다, 뭐 이런 형태로 표현해낼 수가 있고요. 또, 자, 이런 상태들은 달성되어야 될 객관적 사실, 팩트라고 부르는데, 자, 이런 것들이 상태를 갖다가 구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총을 가지고 있다, 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게 사실이죠. 이것들은 어떤 문장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요. 어떤 형태든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는 뒤에 실제 구체적인 코드를 통해서 아마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추상적인데 전체적인 개념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목표는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란 건 먼저 주어져야 되는데, 목표는 한 가지 목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개의 목표 집합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여러 개의 목표들 중에서 어떤 목표를 먼저 수행해야 하느냐. 자, 이것은 자, 우선순위 형태로 주어집니다. 또는 어떤 목표를, 일련의 목표를 갖다가 차근차근 진행해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목표 자체를 상태 집합으로 표현해서 상태 전이와 같은 형태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고프라는 플래너가 있다면, 이 고프에는 입력으로 들어가는 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뭡니까? 자, 지금 방금 말했던 목표라는 것이 들어가고요. 또 다른 입력이 뭐냐면, 자,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느냐, 세상의 월드 스테이트 상태가 어떠느냐, 이 두 가지가 입력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나오는 출력이 바로 뭐냐면, 이 고얼이란 것을 이루기 위한 일련의 액션 리스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액션 리스트를 가지고 NPC는 순차적으로 액션을 수행하면 되겠죠. 시스템은 목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이 시스템이 바로 고프입니다. 일련의 행동, 액션을 결정해 간다. 이게 이제 고프를 전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고프는 어떻게 작동하느냐? 일반적으로 백워드 체이닝 서치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현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골이 있어요. 목표가. 그러면 이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뭐가 있을까요? 액션이 있겠죠. 이 액션은 어떻게 됩니까? 액션의 어떤 결과, 이펙트로 이 골이 달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액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아까 전제 조건, 제가 조건이라고 적겠습니다. 이 어떤 임의의 조건을 만족해야지 이 액션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골을 수행하기 위해서 골로부터 이제 백트래킹 하는 겁니다. 백워드 체이닝이란 말이 백트래킹 하는 거죠. 자, 이 골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골을 달성한 이펙트를 먼저 찾는 거예요. 이 이펙트에 의해서 골이 달성된다면 우리가 액션을 찾아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액션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조건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건이 지금 현재 수행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뭘 할까요?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액션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 액션의 결과로, 이펙트로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액션을 찾는 거죠. 그러면 이 액션을 수행하려고 봤을 때 다시 조건이 붙죠. 만약에 조건을 만족한다면, 자, 이 액션의 리스트가 이 골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액션 1, 액션 2를 한다면 2번과 1번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면 골 만족할 거예요. 만약에 이 조건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이펙트로 가지는 또 다른 액션을 찾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녀석의 조건을 검사하겠죠. 이 이펙트,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펙트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만약에 끝까지 갔는데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또는 일련의 리스트를 찾았다면, 또 어떤, 자, 이 과정이 일단은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백워드 체이닝 룰로 서치를 하고요. 이걸 만족하지 못했다. 그러면 혹시 또 다른 액션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 골을 만족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액션. 자, 마찬가지로 이 액션에 대해서도 동일한 형태로, 자, 조건 검사하고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른 액션을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이 골을 만족시키는 첫 번째 일련의 결과를 찾았다고 해서, 그 말은 다음과 같은 이 조건이 true가 되어서 연쇄적으로 이 이펙트로 이 조건을 true를 만족시키고, 연쇄적으로 이 이펙트로 true를 만족시켜서
결국 골을 달성한다는 걸 찾았다고 해서 자, 찾은 녀석만 수행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골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들은 이런 일련의 액션 리스트들은 여러 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을 다 뒤집니다. 이 골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되는 것을,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것을 이제 고프의 결과로 내게 되거든요. 이때는 뭘 도입하느냐 하면 여기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큼 효율적이냐는 코스트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코스트의 합이 최소가 되는, 결국 가장 적은 비용으로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행위의 액션 리스트를 선택해서 그것을 결과로 반환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일종의 보면 아직 그래프 형태의 구조를 띄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프에서 코스트가 있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그래프의 경로를 탐색하는 어떤 문제로 이걸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A-스타 알고리즘 같은 알고리즘을 써서 이 고프를 동작하도록 구현하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이 골이란 것을 아웃스탠딩 팩트, 미해결 팩트 리스트에다 추가시키고요. 각각의 미해결 팩트에 대해서 처음에 선택된 것의 미해결 목록을 제거하고 난 뒤에 이 미해결 목록의 프리컨디션을 갖다가 true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펙트를 결과물로 가지고 있는 액션을 찾습니다. 자,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액션을 찾는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찾은 액션의 조건이 만약에 현재 상황에서 현재 어떤 월드 스테이트의 정보를 통해서 만족된다면, 자, 이 액션을 갖다가 플레인에 넣죠. 그 말은 이제 어떤 이러한 연쇄적으로 액션들을 수행하면 골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만족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백워드로 돌아갑니다. 뒤로 돌아가서 이 골을 만족할 수 있는 또 다른 액션 체인들을 갖다가 찾아내는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만약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합니까? 만족하지 못한 이 조건의 이 액션을 새로운 서브골로 설정을 하죠. 이게 뭐냐면 미해결된 팩트로서 애드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아주 궁극적인 골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검사하고 일련의 과정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이 액션 하나하나가 서브골이 되어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고프의 어떤 작동 방식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추상적이죠. 다음 렉처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실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구체적 예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23분 넘게 지나가지고요.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는 소스 코드까지 다 있는 예제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위해서 제가 이제 괜찮은 아티클 하나 또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된 자료들 여러분들한테 같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프의 작동 방식이 되게 독특하고 재밌는데 이 중에서 컨텍스트 프리컨디션이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다른 자료에서는 프로시저럴 프리컨디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고프가 아주 다이나믹하게 어떤 움직이는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상황, 이 컨텍스트가 상황이라고 번역이 가능하죠. 이 상황에 맞는 전제 조건을 상황에 따라서 이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찾아내면 급속하게 그 상황에 걸맞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슈팅을 할 때 총을 쏠 때 발사 시작 전에는 항상 목표물이 보이느냐 하는 가시성이 보장돼야지 발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파트들을 갖다가 컨텍스트 프리컨디션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가시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행위를 하지 않고 웨이팅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만들거나 다른 부가적인 어떤
그 목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다른 액션을 선택하거나 다양성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측면들을 NPC가 추론해서 어떤 상황에 적합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겁니다. 어렵습니까? 우리는 계획의 이 플래너가 고프라는 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알려주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겁니다. 아까 말했던 액션이라는 리스트들만 여러 개 그냥 만드는 겁니다. 고프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사실 이거예요. 이 액션이라는 것은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면 어떤 효과를 낸다, 이펙트를 낸다라는 것의 일련의 내용들이죠. 이것의 상관관계나 뭐 이런 것들 모릅니다. 그리고 뭘 갖다가 제공하냐면, 잠시만요. 단지 기획자는 뭐만 줍니까? 그걸만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액션 플래너가 여기 수많은 액션들 중에서 자, 우리가 이 골에 도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액션들을 상황에 맞도록 선택해서 만들어냅니다.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또 어떤 결과를 넣느냐면 이 액션 자체가 바뀌어요. 색깔 바꿉시다. 액션의 리스트 자체가 변화됩니다. 자, 그래서 기획자가 어떤 액션, 일련의 액션을 수행해서 골에 도달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자, 이게 바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액션이 가능해. 근데 이런 액션을 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이런 액션을 했을 때 결과는 무엇이야 라는 것만 쭉 명시해 주고요. 현재 이 상황에서 골이 뭐다? NPC 골은 뭡니까? 프레이를 죽인다. 목표만 딱 주면 NPC는 그 상황을 충분히 이용해서 스스로가 계획을 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융통성이 있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 BT처럼, 비헤비얼 트리처럼 하나하나 어떤 행동을 해서 진행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기본적인 실행 수준의 이야기를 하지 않죠. 오히려 아주 전술적인 수준에서 동작하는 게 고프의 아주 큰 매력이자 장점,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NPC 군인이 있어요. 목표는 타겟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할까요? 총을 쏘으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근데 슈팅을 하려면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기본 전제 조건은 내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검사합니다. 슛이라는 행동의 전제 조건입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요. 그 말은 무기가 손에 없다. 그러면 그 전에 행동이 뭡니까? 무기쥐기 라는 액션으로 전이됩니다. 검사합니다. 무기쥐기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인벤토리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벤토리에 만약에 그 무기가 있다면, 조건인 인벤토리에 무기가 있다면, 이게 추루라면 무기를 쥐고 슈팅을 하면 될 거예요. 하지만 인벤토리에 무기가 없어요. 펄스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총을 가지고 쏘아서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자, 이 PC를 죽이겠다는 이 골을 달성하기 위한 또 다른 액션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액션이 아주 재밌는데요. 타겟의 데드 이펙트를 지닌 사물을 탐색하는 것, 이게 사실 컨텍스처한 프리컨디션에 대한 탐색이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이 플레이어를 죽일 수 있는 다른 무언가가 있느냐라는 것을 검색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느냐? 자동차가 있는 겁니다. 자동차에 총이 달려 있어요. 기관총이. 자, 이건 보통 우리가 태깅 시스템으로 답니다. 사물에다가 스마트 오브젝트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서치하다가 이 차는 플레이어를 죽일 수 있다라는 정보를 알게 되면 계획을 변경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총알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플레이어가 차에 올라와서
자, 기관총을 쏘아서 플레이어를 죽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차 자체가 플레이어를 죽일 수 있다라는 태그가 달려 있다면 차를 몰고 플레이어를 이게 돌진하는 거죠. 예. 이렇게 죽일 수도 있습니다. 차를 몰고 덮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차가 있다. 이 어떤 월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오브젝트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그 오브젝트마다 이 오브젝트가 뭘 할 수 있다라는 특징들만 하나의 날리지로 저장되어 있으면 이러한 콘텍스트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NPC가 판단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고프를 사용하는 가장 큰 어떤 이유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NPC가 선택할 수 있는 아주 포괄적인 일련 행동만 정의하자. 포괄적인 일련의 액션만 제공하자. 실제 행동은 누가 하냐? NPC가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계획해서. 그래서 개발자는 캐릭터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할지 구상하고 창조하는 행위를 안 합니다. 이건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런가요? 그 상황에 맞도록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행동할 수 있도록 이 NPC 캐릭터한테 맡겨버리는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고품입니다. 재밌죠? 자, 또 다른 예로 최대 사거리를 가진 무기 예를 들어 봅시다. 다시 또 총을 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콘텍스트 프리컨디션이 뭐냐면, 자, 이 상황에서 어떤 일정한 사거리 범위 내에 플레이어가 들어와야지 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쏘려고 한다는 골을 가지고 있을 때 플레이어는 계속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플레이어가 이 조준 범위 안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두 가지 행동을 고프는 할 수가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이 웨이팅 하는 거예요. 이 범위 안에 들어오도록 웨이팅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죽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인벤토리 안에 최대 사거리가 더 큰 무기가 있다면 그 무기로 체인지 해가지고 사거리를 넓혀가지고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선택들 갖다가 고프는 NPC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키텍처입니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개발 과정이 훨씬 간소화되죠. 기획자는 행동으로 자체 조립할 수 있는 간단한 구성 요소, 아까 말했던 액션, 프리컨디션과 이펙트가 달려있는 이 액션의 리스트들만 그냥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프리컨디션과 이펙트가 들어있는. 자, 그러면 이게 그 기획자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으로 플레이어를 죽여버리는 새로운 해법이 나옵니다. NPC에 의해서. 그러면 이 플레이한 플레이어들 입장에서는 정말 놀랐겠죠. 아니, 이 NPC가 이 상황에서 이런 행동으로 날 죽이려고 시도를 해? 해서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거리를 갖다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게임이 핫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작동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예측 못했던 어떤 플레이 방식을 갖다가 우리가 이머전트 플레이, 창발적 플레이라고 하고요. 창발적 플레이가 많이 등장하는 게임일수록 아주 좋은 게임,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다양성이 넘치는 게임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이 고프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7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스트립이라는 플래너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임 AI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자동화된 계획 기법 중에서 가장 초보적인 1970년대 알고리즘을 변형한 거예요. 아카데믹 AI에서는 이러한 어떤 플래너에 있어서 훨씬 다양한 최신 기술들이 있고요. 게임 AI 이 분야에서는 이런 기술들을 팔로우해서 새롭게 버전업을 하지 않았지만 이런 기술들을 응용하고 찾아본다면 이 고프의 어떤 계보를 잇는 훨씬 발전 가능성이 높은 알고리즘이 등장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연구하고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주제이고요. 또 전통 AI를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 AI 접근할 때 이러한 리서치 어프로치를 갖다가 한번 고민해 보셔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장점만 있느냐, 우리가 또 주의해야 할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고프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릭터 센트릭한 시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 뭐냐면 기획자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제어하거나 컨트롤한다기보다는 이 제어권을 이 NPC한테 다 넘기는 거죠. NPC가 자율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특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개발팀에서 많은 권한 및 책임 통제를 NPC에게 넘겨서 NPC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캐릭터로서 동작하게 만드는 거죠. 아주 그럴듯하고 정말 진보된 AI 알고리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 캐릭터가 하는 이런 의사결정이 정말 게임을 더 재밌게 만드는 것은 맞냐라는 더 넓은 목표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NPC는 뭐만 생각하는 겁니까? 골이 주어졌을 때 이 골을 가장 가성비 좋게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대로 취할 뿐이지, 이러한 행동 자체가 몰입감이 있는 경험을 플레이어에게 준다는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게임 AI라는 것의 존재 이유는 결국 플레이어에게 보다 재미있는 몰입감 있는 경험을 주는 것이라고 봤을 때 어떤 상황에서 훨씬 더 기획자에 의해서 고려된 상황들을 통제해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율성이 높은 AI들은 그런 행동을 갖다가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다를 수 있는 어떤 고려사항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완화하려면 결국 어떤 방법을 고프 어프로치에서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고프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 상황이라는 것, 고프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이 상황이라는 것을 어떻게 통제하느냐를 통해서 몰입감 있는 어떤 경험을 제공할 수가 있어요. 이 상황을 통제한다는 것은 결국 게임에 있는 상황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된단 말인데, 이게 결국은 어떤 상황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표현할 수 있는 트릭이 뭐냐, 이런 기법들을 가동합니다. 이거 자체가 사실 게임 AI에서도 아주 큰 빅 이슈예요. 자, 이것도 하나의 게임 월 레프레젠테이션 챕터에서 다시 다루게 될 겁니다. 일단은 지금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기억하도록 합시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통제하는 방법도 결국 상당히 간접적이죠. 우리가 BT를 갖다 봤을 때는 BT는 뭐 하나 할 때 무슨 행동이라 무슨 행동이라는 것을 일련의 절차를 다 행동의 개념에서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획자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프에서. 따라서 고프는 맞는 기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프가 정말 잘 동작할 수 있는 적절한 상황에서 지금 본 것처럼 아주 현실적인 행동, 몰입감 있는 캐릭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강력하게 동작할 수 있다. 자, 이것을 고려하시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알고리즘이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개념에 대한 오버뷰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고프를 실제 좀 구체적인 어떤 레벨에서 예제를 들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